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영화 길복순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고 사실 좀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감독님과 배우를 모시고 조금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개봉 초기에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랑 할 수 없는 얘기가 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비하인드 토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만큼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럼 두 분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길복순을 연출한 변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복순에서 길복순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일단 그 두 분의 저는 첫 만남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제 불안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변성현 감독의 전작이죠. 그 불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설병구 배우를 이제 처음에 캐스팅할 때 그 설병구 배우가 그동안 굉장히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 좀 구겨져 있었는데 그걸 좀 빳빳하게 펴고 싶다라는 얘기로 설병구 배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워낙 유명한 건데요. 그래서 이 길복순이라고 하는 작품은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고 또 어떤 이야기로 또 전도연 배우를 이렇게 유혹하셨나 궁금하더라고요. 네, 경구 선배님 소개였었고, 생일이라는 영화 촬영 현장에 경구 선배님이 술 한잔 먹으러 와라라고 해서 그때 놀러 갔었는데, 그때 경구 선배님 미리 언지를 주셨나 봐요. 변성현 감독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같이 술자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근데 저한테는 되게 서프라이즈였었던 게, 경구 선배님이 제가 도현 선배님 팬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자리를 만드셨었고,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교류는 딱히 없었다가 선배님한테 어느 날 연락이 한 번 와서 어떤 작품을 혹시 같이 해보지 않을까라는 라는 제안을 받았었고, 사실 저는 제가 쓴 시나리오로 좀 연출을 하는 편이어서 그거는 정중히 거절드리고 제가 역제안을 드렸어요. 혹시 제가 그러면 어떤 글을 쓰게 되면은 저랑 같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될지는 저도 전혀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하는데 선배님이 당연히 책을 읽어보고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요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놀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연이라는 배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연 선배님 필모에서 좀 제일 선배님이 안 해봤던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액션이라는 장르를 골랐고, 선배님의 삶을 좀 옆에서 보면서 이 배우와 엄마 간의 간극 같은 거를 보면서 킬러와 엄마의 간극으로 좀 대치시켜가지고 액션 영화로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도연 씨 같은 건 어떠신가요? 기존에 이런 변성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을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변성현 감독님 같은 청년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는 너무 제가 생일한 작품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무거운 작품들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어있는 상황이었고, 좀 젊고 좀 새로운 감독님들하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되게 먼 존재가 됐고,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해도 저를 어떤 배우로 떠올리기가 힘든 배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제가 다가가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시나리오가 이제 감독님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대본만 받았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네, 이야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로 글을 잘 풀면 되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서 그냥 저는 그 이후에 뭐 감독님하고 꼭 하겠다, 왜냐면 감독이 어떤 작품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근데 이제 좀 그런 시간을 갖다가 이제 길복순이라는 작품을 하게 된 거죠. 혹시 뭐 감독님 덧붙이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은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PS 파트너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공모전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불안당이란 영화는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구현해야겠다 했고, 킹메이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어떤 배우를 가지고 쓴 시나리오는 처음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어떤 주제를 가질지도, 어떤 그림을 할지도 머릿속에 전혀 없이 그냥 전도연이란 배우, 오롯이 전도연이란 배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좀 못 봤던 방식으로 담아내고 싶은데 라고 그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콘티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도 그냥 모든 게 배우한테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도 저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길복순이라는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워낙 또 변상현 감독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전 작품들도 좋아하지만 이번 게 진짜 최고작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변상현 감독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전도연 배우를 좋아하고 존경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그 이상으로. 사실 저도 이제 전도연 배우의 열렬한 팬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좀 기자와 배우의 관계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나 대기실에서나 조금 되게 수줍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변 CGV에 그 전도연 관자가 생겼잖아요, 2019년에.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쓴 말이 딱 걸려 있거든요. 그 한국 영화의 지나간 100년과 다가올 100년을 이어주는 이름이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뭐 물론 다른 좋아하는 배우도 많지만 사실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한국 배우가 누가 있을까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저는 전도연 배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때 그 문구를 그 CGV 관계자한테 이제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줄 평을 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런 표현은 딱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표현인데 괜찮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안성기관 개관할 때도 그런 표현을 잘 안 썼는데 그 전도연 개관할 때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잠깐 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그 이 작품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영화가 전체적으로 장르 영화로서도 뛰어나지만, 그냥 이 영화의 모든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스타일, 모든 것들이 전도연에게 바쳐진 그런 전체적으로 오마주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랄까, 그 변상현 감독님이 이전에 해왔던 거의 연장이면서도 완전히 또 새로운 작품이다, 완전히 자기 감정이 확 담긴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도 그 소재 자체도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뭐 영화에 꼭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주제도 도연 선배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도연 선배님 보면서 물론 오래 알게 되는 사람이 친해지다 보면은 좋은 점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단점도 보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도연 선배님 보면서 느꼈던 게, 아, 도연 선배님은 진짜 본인한테 쪽팔린 짓을 안 하고 사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해도 본인한테 떳떳하면은 되게 괜찮다고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모토랑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도 주제를 좀 잡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일단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길복순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공개됐던 또 드라마,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릴타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캐릭터 이름이 남행선이었잖아요. 그 남행선이었고, 길복순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도 그렇지만 이제 길복순이어서,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인상이 뭔가 여러 가지를 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 이름이기도 해서, 이 길복순이라고 하는 제목과 이름을 들었을 때도 어떠셨는지도 저는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길복순이 아니었어요. 복순이가 아니었죠, 감독님. 그런데 길재영이었어요. 사실 딸 아이 이름이 제 이름이었었는데, 딸의 이름이 재영이에요. 네네네, 그게 제 이름이었었는데, 이제 뭐 인터뷰에서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저희 이모가 복순이 이모인데 어느 날 감독님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복순 이모 이렇게 뜬 거 보고 감독님이 복순이란 이름 어떠냐. 근데 물론
이모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내가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길복순이, 복순이가 아니었으면 지금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전도연 배우의 그 지금까지 필모그래피를 보면 그 영화로 보면 그 수연에서 복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연이라고 하는 제목 그 이름으로 이제 접속에 처음 영화 데뷔를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영화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세련되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이어서 그때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수연에서 이제 복순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전도연 배우의 어떤 긴 필모를 압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이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연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 작품의 이 복순이라고 하는 역할이 킬러인데 그 킬러의 어떤 지칭한 여러 단어나 이런 상황들이 배우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인 청구 한 건을 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슛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국내 작품 그리고 뭐 대작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킬러와 이제 배우라고 하는 존재를 겹쳐놓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흥미로웠고 전 연기를 보면서도 아 진짜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다. 혹은 이 변성현 감독이 저런 부분은 의도를 한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길복수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제 킬러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들 보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그 뭐 말하자면 아역 배우부터 시작한 배우들을 보면 뭔가 그 아역 배우 특유의 어떤 순수함이라든가 혹은 뭐 적당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순수함이 이후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정말 그 나이든 길복술의 모습에서도 정말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사실은 되게 그 재계약 이런 논의를 할 때 그냥 안 갈 것처럼 하다가 떡볶이라고 하니까 또 선뜻 또 가는 모습이라던가 혹은 나중에 이제 자기랑 믿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자기를 협공을 하죠. 공격을 할 때 뭐라 그 표정이 슬로우 모션으로 굉장히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뭔가 그 두 분이 이 길복순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 좀 뭔가 그런 그 굉장히 좀 어리고 천진난만한 모습까지 좀 담고 있는 그런 것도 뭐 의도된 바가 있을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의도하셨어요. 예, 선배님한테 아이 같은 면이 있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협공당할 때 웃는 장면은 좀 난관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멋지죠. 예, 제가 이제 디렉션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선배님이 일단은 여기서 왜 웃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의도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냥 복순이는 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너무 그 본성은 현장이 너무 즐거운 거였는데 근데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와서 저한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선배님이 거 봐라. 이게 약간 그 반란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밀리는 상황이어서 다시 찍겠다. 진짜 비하인드 토크네요. 예, 다시 찍겠다라고 하고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선배님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란군 대장이었던 철영 감독과 그 조명 감독님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찍자라고 해서 그날 찍을 분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왜 맞았는지 꼭 보여주고야 말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여론상 찍을 수밖에 다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촬영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찍는 순간에 되게 모니터에서 되게 흡족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녀다움도 나타나고 그리고 약간 코미디라고 이런 상황에서 웃고 있는 그 되게 아이러니한 코미디 같은 거를 좀 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근데 좀 지금도 거기에 왜 웃냐로 웃는 관객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촬영 되게 힘들었어요. 그 파트가 고속이었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웃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액션을 하면서 그때 제가 뭘 집어던전 이거를 칼을 꼽은다면나? 아 그게 굉장히 찰나 0. 몇 초 만에 웃어야 저 돼요. 얼굴을 건드리지 말기라는 말을 예. 전 예, 그래서 액션을 하면서 힘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면서 웃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감정이 순간에 확 바뀌는 얼굴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수 물론 초반에 이제 감독님하고 캐릭터 이야기를 할 때 길복수는 좀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그거를 이제 킬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배우랑 어쨌든 같은 동일선상에서 보면 좀 저도 일을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뜻 웃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액션씬을 찍으면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타임에서 그런 즐기는 웃음을 웃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정말 이게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타이밍에서 감독이 웃어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촬영 감독님이나 전원 감독님 다 제 편을 들어주니까 거봐요 감독님이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나는 명확하다 라고 해서 재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렇게 명확한데 왜 찍으시냐 라고 했었었죠. 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님이 그때 힘드셨을 게 그 웃는 장면 앞에 선배님 앞에 나무 파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무를 이제 잡아서 레디 액션 하면은 이제 연출부 친구들이 선배님 앞에 이렇게 먼지랑 나무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눈뜨기도 되게 힘든 상황에서 선배님 계속 거기서 제가 가장 싱그럽게 웃어달라고 CF처럼 예, 포카리 스웨트처럼 웃어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었고 예, 힘든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저는 이제 약간 감독님 편이 됐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이유가 그 전까지는 사실 그 길복순이 뭐랄까 그 이제 회사에서 너무나 레전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다대일로 싸우는 일을 할 일이 별로 없고 그 오정식 부부의 아들을 이렇게 처리하러 갔을 때도 사실 이미 이제 뭐랄까 쓰러져 있는 애를 처리한 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싸우는 게 정말 간만에 제대로 막 예전에 이렇게 싸운 적도 많지 이런 걸 느끼면서 되게 신나는구나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유키즈에 나오셨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재석 씨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딸이 중3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뭐 같이 유재석 씨 아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녔다 이런 것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작품 속에 그 재영이 연기하고 있는 그 딸의 나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길복순에서 복순을 연기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따 나도 이 영화 속 복순과 비슷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킬러로서는 정말 완성된 존재이고 그런데 엄마로서는 계속 성장 중이고 계속 뭐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딱 복순의 이제 그 모습이 어쩌면 현실의 전도연이 좀 이따가 마주치게 될 상황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점들도 영화를 연기하시면서 조금 반영이 됐을까?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사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거를 옆에서 감독님이 이제 저희 집에 몇 번 오셔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싸우는 모습 그리고 내가 두 번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했는데 또 다음 날 되면은 사실은 사랑하는 딸이고 뭐 화해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감독님이 되게 많이 지켜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뭔가 변성현 감독님의 첫 번째 가족 영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복순에게 굉장히 좀 감정이입을 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전도연 배우는 복순과 이 딸의 관계에서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계속 그 딸하고 사이가 안 좋다가 딸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엄마가 혹시 국정원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차 대표 설경구가 전화를 했을 때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야라고 했는데 사실 자기가 이제 우리 엄마가 국정원에서 일한다는 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벤트 회사요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 속에서 그 복수는 보지 못하는 관계만 보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저는 딱 그 장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면 진짜 그 복순을 떠나서 현실의 전도연이라고 했을 때 그 딸과 엄마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 중에서 어떤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 되게 긴 씬인데 그 제 딸과 이제 제가 싸우고 와서 이제 딸아이하고 대화하는 씬인데 그 씬에서 둘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제 딸도 조금 성숙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저도 제 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어떤 한 이야기를 같이 할 때 그냥 딸과 엄마라기보다 그냥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씬이 좀 네, 많이 닮아 있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실제 그 현실에 따른 그 우리 엄마가 정말 한국의 그런 배우다, 대배우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 시점이 혹시? 인지하게 된 거는 꽤 어렸을 때서부터 인지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뭐 현장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영화하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너희 엄마 참 대단해 정도고 그냥 뭐 사실은 제 딸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찍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딸이 제일 재밌게 보고 그래서 비양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크면은 내 영화를 봐라라고 했는데 제일 그래도 같이 볼 수 있었던 게 일타 스캔들이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일타 스캔들 보면서 댓글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너네 엄마 일타 스캔들에 나오잖아 이렇게 일타 스캔들 재밌게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집에 이제 감독님도 뭐 여러 번 가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작품에 반영되거나 했던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많이 넣었어요. 실제로 사실은 저도 집안에서 아들만 둘이고 엄마 그 아들만 둘이 있는 집안이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크게 대화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딸이랑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쓰는데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집에 가서 그 딸이랑 선배님이랑 대화하는 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그래서 좀 사실은 저도 아이랑 별로 안 친한 편이어서 좀 친해지는데 오래 걸렸는데 같이 보드 게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네 그래서 싸우는 모습도 봤었고 그리고 선배님이 풀어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고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녹였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 이제 그 완성된 영화 안에서 혹시 뭐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세요? 저거는 내가 의도한 바대로 되게 잘 나온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이거는 저가 의도를 한 건데 그 두 씬이 약간 대칭되는 씬인데 밥상 씬인데 식탁에서 그 엄마가 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해를 못하고 약간은 보수적 폐쇄적으로 굴 때는 이제 시금치를 놓아주는데 이제 스팸을 아이가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스팸을 둘이 나눠 먹는 장면인데 그거에 좀 제 생각 같은 걸 많이 담았거든요. 연출적인 거였는데 왜 이 영화에서 보면은 복수는 되게 빨강을 많이 쓰고 그리고 복순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아이 재영이를 좀 그린 녹색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반찬에도 좀 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그리고 아이의 욕망을 좀 인정해주는 스팸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 그 시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두 사람 표정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중에 또 한 장면은 그 이제 떡볶이집에서 이런저런 재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가 학교에서 이제 전화를 받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아서 딸이 이제 그 남자애를 가위로 확 찔러버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학교로 가야 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차 대표가 아이가 엄마를 닮았네? 라는 얘기를 할 때 엄청 화를 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 안에서 유독 다른 장면들보다 딱 그 순간에 표정이 확 바뀔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얼굴로 이렇게 변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딱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연출과 혹은 그 연기를 하실 때 어떠셨는지. 네. 시나리오 쓸 때도 지금은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제까지 본 적 없이 환한 얼굴이라고 썼을 텐데 제가 보는 선배님도 그래요. 그거는 선배님이 이제 자식과 관련된 일에 제일 하시고 일보다 오히려 더 민감하시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오해였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엄마 전도연보다는 배우 전도연으로 훨씬 인 사람이 더 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되게 팬이었고 존경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되게 꼭 그렇게 좀 어떤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선배님도 그렇게 하셨었고. 저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자식에 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닮았으면 하는 모습도 있고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물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물려주지 않고 이 아이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예민함을 이제 감독이 보신 거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왜냐면 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민함을 잘 못 느끼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식에 대한 예민함이 있고 엄마로서의 마음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그 출연을 결정하고 그러셨을 때 사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는 걸 이제 명쾌하게 이제 알고 이제 시작을 하셨고, 굉장히 이제 고강도의 이제 액션 연기를 포함한 이제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지금의 나 전도연이 과연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감독님하고 함께 만드신 거긴 한데. 네. 근데 대본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액션 영화 대본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나중에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노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사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단시간에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보다는 좀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다고 액션 영화를 또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진짜 안 할 건데 그냥 제가 사실 살짝 멈추기도 하고, 나는 액션을 잘 못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좀 편하지 않아. 자꾸 저 스스로가 저를 이렇게 가두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액션을 했기 때문에 되게 볼 때도 많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면은 좀 안 할 거지만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는 혼자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혹시 변상현 감독이 한 번 더 제안해도? 근데 변 감독님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네, 저는 액션 영화가 왜 현장이 좀 과학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우분들에게 다시를 또 주문해야 되는,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한 번을 주문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초반에는 엄청 미안하다가 몇 회차 지나면 이게 무감각, 이 다시가 그냥 그렇게 나오다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액션 감독님들이 그 인간성을 파괴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좀 못할, 보고 있는 것도 되게 물론 하는 배우들보다 육체적으로 덜 힘들겠지만 보고 있는 것도 엄청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연기하는 거 볼 때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오케이가 나기를 기도하면서 봐요. 왜냐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를 너무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액션 영화는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 같은 길복숭 같은 경우는 제가 콘티를 좀 잔인하게도
대형 액션 배우들이 할 수 없게끔 콘티가 짜져 있어요. 보통 그 배우의 움직임과 얼굴이 같이 보이는 장면들이 많고, 그리고 다 다른 액션 영화들처럼 커트가 되게 빠르게 끊어서 찍고 타격감을 강조했던 게 아니라 그 저희 영화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타격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타격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포인트들을 잘라서 그 V를 넣고 사운드를 효과를 크게 집어넣고 그러면은 확실히 속도감도 빨라지고 타격감은 편집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액션 영화에서가 이 배우가 어디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액션 영화들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주인공이 이긴 건 알겠는데 방금 어딜 때린 거지? 지금 어디서 싸운 거지? 근데 저는 그 공간과 배우가 정확히 다 보여지기를 바랬고, 그리고 배우의 표정도 다 보이길 바랬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도현 선배님뿐만이 아니라 그 상가식당에 있는 모든 배우분들이 거의 그 어떤 대형 배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계속 얼굴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걸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저한테도 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역시 가장 멋진 액션 장면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이제 식당에서 이제 믿었던 그 동료들이 이제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멋졌던 이유는 사실 이제 모든 동료들이 마음을 그러니까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알게 된 그 어린 후배는 자기 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배우가 마치 그 등을 맞대고 싸우는 것처럼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원형 트래킹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이 둘이 지금 함께 뭔가 각자 싸우고 있지만 함께 연대하고 있는 느낌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 원형으로 볼 때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정말 그 목순이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허가받은 작품만 하는 그런 킬러로서 뭔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거의 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하고 싸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가 싸우게 되니까 뭔가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어떤 당황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막 그 주변에 것들 막 집어던지면서 되게 무질서하게 싸움도 타다가 결국에는 어떤 그 자기만의 리듬을 찾으면서 싸우는 그 모습이 가장 멋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그 복순의 뭐 여러 장면들 액션을 포함해서 그 결국에는 찍고 싶었지만 찍지 못했던 혹시 그런 장면들도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장면, 시나리오에 쓴 장면들은 다 찍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안 찍은 장면이 있는데, 그건 에필로그 격의 어떤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리고 딸과의 어떤 화해 장면처럼 같이 TV를 보고 같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찍기 싫었던 게 너무 뻔한 엔딩. 동물 다큐를. 그러니까 네, 같이 야구 방식의 그런 동물.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그 어떤 다큐였냐면은 치타 모녀 이야기였는데, 네, 그 치타가 아이한테 뭘 해주다가 누군가한테 사냥을 당하려고 할 때 그 막 조마조마하면서 왜 보잖아요. 치타 입장이 돼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뻔한 엔딩 같았어요. 늘 봐왔던 그 갈등이 해결되고, 그래서 저는 이 엔딩으로 마무리가, 저는 이 영화가 딸이 엄마한테 문 열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서 굳이 얘기하면 밑 안 닦은 기분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찍었는데, 찍고 싶었는데 안 찍었던 게 아니라 찍으면 혹시라도 쓰게 될까봐 안 찍었어요. 혹시 감독님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신 얘기는 아니시죠? 대본상에는 있었어요. 대본상에 있었는데 진짜 감독님이 엔딩을 그렇게 그냥 열린
결말을 좀 두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에 너무 동의가 됐고 그리고 저는 그 엔딩에서 그 시아양이 활짝 웃으면서 가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엔딩으로 가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그 시아양이 웃는 그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연기하는 배우의 입장에서 그때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한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역시 정말 고된 일을 끝내고 이제 엄마 복순이 집에 돌아갔을 때 사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미 그 차 대표가 그 엄마가 알고 보면 이러이러한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내서 이미 딸이 보고 난 다음이죠. 그런 다음에 정말 그 딸은 지금 나를 되게 국정원 직원으로 생각하고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랬다라는 거를 이미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찾아갔을 때 이제 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녀왔어? 뭐 쉬어?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 장면에서 저도 약간 울컥할 정도로 되게 이 장면을 연기한 느낌이 어땠을까 되게 좀 궁금하게 됐었거든요. 어떠셨나요? 그거는 이제 재영이가 엄마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비밀을 다 알아야지 가족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같이 지켜주면서 나가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저는 좀 들었던 신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이제 궁금한 게 사실 그런 설정을 둔 건 말하자면 인위적인 반전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이런 영상을 본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걸 알게 됐을 때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무반응인 거잖아요, 딸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되게 탁월한 연출이다라고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영이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입 밖으로 안 꺼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복순이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리고 딸은 앞으로 그 에필로그에서 나오겠지만은 앞으로의 뭐 자기와의 싸움이 엄마를 받아들이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을 거고 엄마도 이제 그런 게 딸이 문을 열어준 거에 대한 고마움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그래서 이 엔딩 찍을 때도 선배님한테 그 디렉션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 딸이 왜 문을 열어준 거는 이제 뭐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오지만은 딸은 이제 빨간 사과를 세 번이 나오는데 세 번을 먹는데 마지막 사과는 먹지 않고 두잖아요. 이게 제 나름대로는 선악과라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그 엄마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보다는 엄마를 받아들이는데 초점을 좀 더 맞추기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고 자신의 본능을 좀 더 엄마처럼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거여서 좀 다 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표정들이 정확히 명확하지 않고 관객들이 보고 저 복순이는 저 기분이겠구나로 안 나가고 뭐지? 라고 하고 집에서 잘 때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연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변성현 감독님에게 일종의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면 그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작품을 마무리했을 때 끝나고 나니까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더 좋아졌다 아니면 그 반대다 라고 어느 쪽이시고 물론 되게 뻔한 대답일 것 같긴 하지만 끝나고 난 직후는 이거였고 왜냐면은 진짜 저도 그랬어요.
엄청 치열했어요. 현장에서 그 선배님이랑 저랑 영화 찍기 전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현장에서 근데 사이가 나쁜 건 아니라 약간 둘 다 날이 서 있었어요. 날이 서서 부딪혔고 근데 편집하면서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편집하면서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끝나고 바로 다음날부터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편집하면서 그냥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끝났고 그냥 제 주변 지인들이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라고 얘기하는데 연은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보다 연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라고 제가 경구 선배님이랑 세 작품째지만은 경구 선배님 앞에서도 이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팬으로서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영화와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보다는 좀 저는 영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은 영화에서 선배님 저는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작품 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타승객들은 열심히 보셨나요? 취향 문제. 네, 근데 제가 드라마를 그 본방사수를 한 거는 근데 본방사수를 해야 됐어요. 선배님이 방금 이 장면 어때요?라고 카톡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날 선배님한테 혹시 거짓말을 하고 제 방으로 본다는 그게 어떤 장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술을 먹다가도 틀어놨어요. 빨리 그거 켜라고 한 다음에 보면서 이제 마시고 바로바로 선배님한테 이제 응답 드리면서 놓친장은 많았어요. 감독님 틀어놓기만 하고. 왜냐면 저는 그때 되게 시청률도 높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좀 되게 흥행에 대해서 먹기 마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되게 컸죠. 오랜만에 제가 발굴 작품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좀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봐달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었던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럼 아까 이제 감독님께 들었던 질문과 뭐 같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이런 재능 있는 청년과 함께하는 게 참 좋다라고 시작했던 그 기분이 끝나셨을 때 그대로 이어졌을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되었을지. 저는 감독님을 만나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서 감독님도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기 현장은 즐겁다. 모든 스태프들이 즐겁게 일한다였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계속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촬영을 갔는데 좀 부담스러운 신이기도 했는데 처음으로 감독님이 그렇게 현장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저는 같이 일해본 감독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들 이거 도대체 무슨 분위기지? 라고 있었던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하고 막 스태프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재미라던가 어떤 농담을 단 1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대사가 그때 뭐 좀 길었었는데 여기서 내가 대사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나한테도 소리를 지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겁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촬영 끝나고 감독님한테 문자를 남겼던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감독님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런 현장이고 이런 분위기면 이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장문의 문자를 남겼죠. 근데 감독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젊은 감독들이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데리고 하려면 많은 부담감을 가져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런 배우들 데리고 저거밖에 못 찍어?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필모에 남는 작품을 하고 싶은 감독님의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필모에서 떨어지는 작품일까봐 되게 노심초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저보다 감독님 크루들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변성현 감독의 저런 모습 처음이다. 왜냐면 제가 원래 저러시냐고 했더니 처음이다. 근데 그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술 마시고 노는데 저렇게 영화를 찍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술 마시고 놀면서 너무 치열하게 영화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 끝나고 났을 때는 감독님하고 작업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다음 작품 뭐 하세요? 저 다음에 감독님하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남자들만 나오는 영화를 찍는다. 알겠습니다 그랬죠. 이 에피소드는 제가 덧붙일 말이 있는데요. 첫 촬영인데 저는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 크루가 있어요. 그 촬영 감독님, 뭐 미술 감독님, 소품 실장님, 뭐 이렇게 음악 감독님까지 있는데 사실 너무 호흡이 잘 맞아요. 하면서 심지어는 그 촬영 감독님은 그냥 딱 보면은 감독님 표정 보면은 카메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욕심을 냈었던 게 이제 모두 이제 도현 선배님이랑 대배우랑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크루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다고 해도 아직은 선배님이랑 했던 이제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보다는 좀 연령대들이 어리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대단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서 아니 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진짜 부담스러운 씬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첫 촬영으로는 어떤 감독도 선택하지 않을, 그게 이제 교환 씨랑 누워서 이제 폐수영장 그 장면인데, 그게 첫 장면. 네, 첫 장면 보통 첫 회차는 굉장히 캐주얼한 스케치 장면들 위주로 찍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배우들도 드라마가 있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조명, 그 물반사들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우린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눈빛만 봐도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막상 갔는데 5시간 동안 한 컷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여기서 배우한테 안 가고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조명도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다음 뭐가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5시간 동안 해가 뜨면 끝나요. 그 씬은. 근데 5시간 동안 안 되고 도현 선배님 뒤에서 감독님이 언제 찍어요? 언제 찍어요? 라고 하고, 그리고 언제 찍어란 말도 못했어요. 감히 감독님 말도 아니요, 초반에. 그래서 그리고 물에 피를 좀 뿌려서 이 핏물이 이렇게 번지잖아요. 근데 연출부 친구가 욕심을 부린다고 피를 너무 많이 뿌려서 빨간 피바다가 돼서 그 물탱크를 또 상까지 불러가지고 또 퍼나르고, 완전 아비규환이고 저도 멘붕이 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냥 눈에 뵈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딱 끝났는데 이제 도현 선배님한테 녹초가 돼서 아침에 딱 숙소 들어가서 딱 끝났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장면을 보고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리고 스태프들을 다시 모았죠. 모은 다음에 우리 뭐 된 것 같다. 그리고 계획을 좀 잘 세우자라고 했는데 그 기분이 계속 사실 몇 회차까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도로 진짜 정막이 흐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그 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엔틀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대사라고 해서 속으로 내 핸드폰이 아니에요. 저기 내 핸드폰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아침에 깨워야 돼서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 찍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익숙한 알람인데 제가 내 알람이 아니기라 안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NG가 났어요. 그래서 제 대사 NG는 아니었고 대사를 하면서 저기 제발 내 핸드폰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매니저를 엄청 혼냈죠. 왜 밖에 나가지 않았냐. 그때도 기억나는데 모니터에서, 근데 저는 이만큼 돼 있었어요.
헤드폰을 듣고 있는데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을 듣고 있는데 누구야? 라고 하는데 선배님이라고 해서 다시 헤드폰 쓰고 다시 한번 갈게요. 라고. 진짜 현실의 엄마 정도현이 딱 나온 순간이네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아 왠지 전도연 배우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전도연 배우는 워낙 수많은 감독님들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해왔기 때문에 딱 촬영 첫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데 첫 촬영을 어떤 걸로 잡았다라는 걸 딱 보면 이미 다 파악하실 것 같아요. 그냥 선배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이거 배우한테도 부담인 장면이다 무리하지 말라는데 저는 선배님이 약간 겁먹은 것도 좋았어요. 겁먹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했는데 제가 다 망쳤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시인이 저한테도 부담스러웠고 아직 어떤 캐릭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뭔가 이 속내를 내비치는 신을 찍는다고 하니까 왜 이걸 첫 촬영으로 잡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죠 저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첫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쭉 이어지면서 뭔가 해소가 되거나 혹은 거기서 더 크게 부딪히거나 뭐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저는 모니터 근처도 안 갔어요. 너무 화를 내셔서 그래서 그냥 밖에서 모니터하고 모니터 근처도 안 갔던 것 같아요. 한 몇 회차 초반에 몇 회차 정도까지는. 그리고 한 5회차 정도는 제 옆에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모니터 좀 먼 그 모니터 쪽에서 좀 먼 쪽 작은 모니터로 확인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또 촬영 끝나고 술 먹고 잘 지내다가 이제 액션 장면 찍을 때쯤에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태프들, 선배님, 배우들, 그러니까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누구를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스태프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스태프들이랑 갑자기 왔고 그 다음에 누구 있으면은 또 어떤 배우분이 또 그리고 촬영은 계속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그러니까는 다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오히려 서로 존중하면서 좀 다 날 서 있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배우들도 다 걸렸었고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촬영을 잡으면 또 어떤 배우가 걸리고 또 해제돼서 또 계속 돌아가면서 걸렸었어요.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그 상가식당 씬을 굉장히 오래 한 달 동안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와중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저 감독님, 조 감독님 이런데 이제 감독님이 그러셨죠. 코로나 정신력이다. 정신력 예민해서 걸리는 거다. 그래서 약간 안심하고 있었죠. 나마저 걸리면 안 돼 이러면서. 아니 그거는 제가 퍼뜨리긴 했는데 저희 미술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요. 다 정신력이 약해서 코로나 걸리는 거다. 그리고 이틀째가 되게 아프셨어요, 그 감독님이. 근데 저는 코로나인 것 같은데 계속 아니시라고 하는데 진단 키트를 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었어요. 약간 저는 진단 키트가 이걸 다 100% 잡아내지는 못한다라는 거를 그때 확신했었고. 그러니까 감독님도 코로나 이제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불분도 있겠죠. 한국 영화 현장이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혹시 이제 오해가 없길 바라시면서요. 아무튼 시간이 이제 어느덧 훌쩍 지나서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꼭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요. 딱 하나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체크무늬 옷을 입으신 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마귀 역할에는 임시완 배우님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고할배 역할에는 어떤 배우님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원래 시나리오에 사마귀랑
씨라는 캐릭터가 에필로그에 잠깐 나와가지고 시원 씨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TV 보는 장면을 빼면서 그 장면도 그때 뺐었고 어떤 배우를 딱히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배우를 딱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예, 또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저희 네 번째 줄 계신 분. 예. 혹시 전도연 배우님이랑 또 다른 작품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로 캐스팅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한 번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진짜로 너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는 이제 길복순처럼 이 배우를 위해서 글을 쓰고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고 어떤 거 근데 뭐든지 그러니까는 그 소모적인 캐릭터만 아니면은 저는 다 어떤 소모적이지 않은 여성 캐릭터라면은 웬만하면은 도현 선배님이랑 당연히 제 마음속에 1순위로 하고 싶어요. 일단 다음 작품은 아니시라고 하셨고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 저는 그래서 뭐 작은 역할이라도 이제 설경구 씨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설경구 씨와 이 감독님의 관계가. 그래서 저도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라도 캐스팅을 해주셔라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단호히 거절하셨죠. 그렇게 선배님 쓰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사실은 이것도 비하인드니까 말씀드리는데 선배님을 처음 알았을 때 킹메이커에서 이제 배종욱 선배님이 하신 역할을 선배님이 먼저 그냥 시나리오도 안 읽고 해주신다고 그냥 툭 던지셨어요. 저를 구제를 처음 만났었을 때였는데 근데 그걸 제가 당연히 너무 기쁘고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지금 대표님 그때 그 당시 PD님한테 갔을 때도 다들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그때도 굉장히 반대했던 게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이렇게 쓰고 싶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되게 너무 잡아먹어요 영화를. 근데 예, 등장과 동시에 그래서 그 배우가 그 씬에 나오면은 관객은 바로 뒤에 뭘 할 걸 되게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인데 저는 그럴 계획이 없는데 이 전도연 배우를 써버리면은 그래서 오히려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그렇게는 못 쓰는 배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그렇죠. 이게 듣기 좋은 말 같은데 또 사실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독님과 또 우려했던 지점은 혹시 알 것 같긴 하지만 저 같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은 선배님이 어떤 스토리를 끌고 가야 하는 역할일 때, 그럴 때. 네, 그때만 선배님이랑 그럴 때 선배님한테 시나리오를 드린 다음에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약간 깜짝 출연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는 그러기에는 좀 너무 제가 선배님을 너무 세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감독으로서. 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고 다음 줄 받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옆에 이제 마스크. 일본어 하는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거 연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그게 일본어가 씬이 길지 않아서 아마 고생했던 건 황정민 씨가 정민가 좀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다른 작품을 하면서 사실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액션과 일본어를 해야 해서 사실 힘들었을 것 같고 저는 좀 대사가 좀 짧아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길게 오래 연습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짧게 해도 사실 그렇게
일본어가 저희한테 좀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익숙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여쭤보면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황정민과 전도연이라고 배우는 이전에 너는 내 운명이 같은 거 이런 데서도 함께 연기를 하기도 했고 뭐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배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배우가 등장하면서 첫으로 입을 떼는데 일본어 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야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처음 좀 의도하셨던 건가? 네. 사실 황정민 선배님은 그 도현 선배님의 부탁으로 운 좋게 너무 저한테는 행운이게 캐스팅할 수 있어서 그거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그 복순이 입에서 나오는 첫 대사가 일본어였으면 했어요. 그리고 선배님 목소리 톤으로 듣고 싶었던 그 딱 처음 뱉었을 때 어떤 청량감 있게 딱 들릴 거라고 생각이 그리고 그 전도연이란 배우가 한국말 대사가 아니라 딱 일본어 대사로 시작할 때 그런 쾌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쓸 때 처음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여기 두 번째 줄.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처음 하는 거라서 적었는데 우선 전도연 배우님 접속 때부터 빠지지 않고 모든 작품 챙기고 보고 있는데 다양한 작품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전도연 배우님의 앞으로 소망이나 꿈이 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런 질문하면 GV 빌런으로 찍히는데 너무 간절해가지고 제가 그 2015년에 구국제 무례한으로 배우님 오셨을 때 네. 사인 받으려고 이걸 샀거든요. 아, 네. 근데 그동안 시도를 많이 했는데 못해서 혹시 이거 괜찮으시면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 감사해요. 그럼 지금 그 끝나고는 약간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직원 여기 관계자분 통해서 주시면은 지금 바로 드리는 게 네.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일단 저의 소망이나 꿈은 그냥 어렸을 때 사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뭐 꿈 아닌 꿈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 꿈을 이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사람들은 많은 걸 이뤘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감독님도 제가 그렇게 많은 다양한 캐릭터의 다양한 작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갈증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전도연이라고 했지만 일타 스캔들에서도 저는 사람들이 맞아 전도연은 저런 것도 잘했지 라는 모습들을 되게 오랜만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배우로서 뭔가를 이뤄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저 자신한테도 그걸 증명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소망하고 그리고 제가 열망하는 만큼 그런 모습들을 그냥 배우로서 작품으로서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도중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거기 적어놔. 네, 그럼 사인하시는 동안 변성현 감독님의 그 꿈과 저의 꿈은 그냥 스피트의 정우성처럼 표정을 지으시는. 저는 사실 한 10년 전에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 그랬는데 꿈을 장편 영화 5개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개를 끝내서 그냥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한다고 하시는. 그럼 이게 전도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감독님은 이제 영화 일을 꿈꾸면서 딱 5편 장편을 찍는 게 이제 목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가 되신 뒤에도 그런 게 또 바뀌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되게 큰 인생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이제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딱 뭔가 그 배우로서의 어떤 배우로서 그냥 사실은 제가 이 배우라는 직업을 생각해보지 못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되게 이 일이 저한테 숙명처럼 그냥 저 자신이 호흡하고 그냥 온전히 그냥 저 자신인 것처럼 느껴져서요. 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더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럼 예, 시간 관계상 딱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저기 모자 쓰신 분. 예. 우선 불안전 때부터 지금 5년째 감독님의 팬을 하고 있고 전도연 배우님을 너무 잘 보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안당 때 대사 중에 이거 블록버스터다. 그래서 흥행만 시키면 되겠다라는 대사가 나온 적이 있고 길복순의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팬으로서도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이번에 상업 영화를 5편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OTT를 이용하셔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그동안에 만들었던 다른 장편 영화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솔직히 좀 궁금해 많이 하거든요. 제작 여건, 제작 환경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일 제작비가 넉넉했어요. 넷플릭스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손이 커가지고 그래서 제작비가 좀 넉넉했었고 그리고 OTT여서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비주얼적으로 좀 더 나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장이었으면 조금 자제할 거를 OTT여서 조금 뭐 미감님,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회의를 할 때 좀 더 나가보자라고 했었던 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 플랫폼이 주는 어떤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별 다른 똑같았어요. 영화를 찍는 그 환경과 똑같이 찍었기 때문에 후반 작업이 좀 다르더라고요. 후반 작업이 저희는 이제 후반 작업을 영화는 이제 커다란 스크린을 보고 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TV를 보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보통 TV 모니터로 많이 보니까 TV를 보고 이제 그 DI라고 하는 그 색상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기분이 위축되더라고요. 맨날 그 커다란 화면에서 뭐 보면서 여기 컨트라스트 좀 더 주세요. 이러다가 TV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후반할 때 기분이 좀 그랬었던 거. 나머지는 별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 도현 씨께서도 맞아요라고 하셨는데 뭐 배우로서 되게 비슷한 점들을 많이 느끼셨나요? 네, 이제 사실은 그 감독님이나 저나 감독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킹메이커를 개봉을 못한 상황이었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좀 편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개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인들이 다 그랬을 거고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도 많고 그런데 플랫폼이 넷플릭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죠. 이제 개봉 스트레스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사실 찍을 때 한 땀 한 땀 공들여 찍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공들여 찍은 걸 핸드폰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근데 이제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화를 보지 않고 사실 영화를 보고서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데 사실 영화를 보지 않고 작품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이제 극장에서 함께 관객들하고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좀 많이 컸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1시간을 훌쩍 넘겨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그 두 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고, 그래도 오늘 이제 그 처음 이 토크 자체가 비하인드 토크라는 이름이 딱 붙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그걸 알고 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끝인사를 더해서 혹시 그래도 비하인드 토크라고 해서 이 얘기를 진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끝인사 겸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사실 올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래서 오고 뭐 기자님이 물어봐 주시고 뭐 관객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그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야겠다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 선배님이랑 첫 촬영 얘기도 생각이 나는 거였고, 그냥 그 되게, 그러니까 제가 찍은 영화 중에 제일 치열하게 찍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일 치열하고, 그래서 애정도 많이 가고, 이미 다 보신 분들이시겠지만은 그냥 집에 가서 한 번 더 틀어봐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좀 그 기복순했던 팀들이 좀 배우분들이 좀 같이 많이 와서 했으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집에 가서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보시고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또 그때 가서 다시 이런 토크를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